무서운 호환의 피해. 호랑이의 어원. 이 동물의 순 우리말은 뭘까? 호랑이? 아니다. 순 우리말은 범이다. 호랑은 범호의 일이랑, 즉 범과 늑대를 합쳐서 부른 말로 잔인하고 모질며 욕심 많은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가면 점차 호랑이라는 말이 범을 대신하게 되어 북부지방에선 주로 범, 남부지방에서는 호랑이로 부르게 된다. 참고로 범이란 말도 실은 호랑이와 표범 모두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칡줄기처럼 무늬가 있는 범은 호랑이, 동그란 무늬가 있는 범은 표범 혹은 무늬범. 호랑나비도 원래는 범나비였다. 외국인들의 눈으로 본 조선의 호랑이.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야생 호랑이가 서식하고 있어서 조선을 찾는 외국인들에게는 가장 조심해야 할 대상 중 하나였다. 당시 외국인들의 기행문을 보면 호랑이와 관련된 글이 간간히 나오곤 하는데 1894년부터 4년 동안 총 4차례 조선을 찾았던 영국인 여행가 비숑 여사의 글은 이렇다. 주막에서 잠을 자는데 불을 어찌나 떼는지 더워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너무 숨이 막혀서 문을 열었더니 주인이 급하게 소리치며 닫는 게 아닌가. 주모, 그러다 호랑이 들어옴매. 어쩔 수 없이 문풍지에 구멍을 뚫고 숨을 쉴 수밖에 없었다. 지금 방 안의 온도는 섭씨 40도이다. 조선은 정말 호랑이가 많은 나라다. 어느 마을에 한 아줌마가 호랑이에 물려간 일이 있었다. 물을 길러 간다고 잠깐 나갔다가 그만 변고를 당한 것이대. 나중에 보니 사람은 없고 핏자국과 사람 다리 한 짝만 남아있었다고 한다. 오죽했으면 중국 사람들의 속담에는 이런 것도 있다. 조선 사람들은 1년의 반은 호랑이한테 물려 죽은 사람 문상을 다니고 나머지 반은 호랑이 사냥을 다닌다. 혹은 조선에서 1년의 반은 사람이 호랑이 사냥을 다니고 나머지 반은 호랑이가 사람 사냥을 다닌다. 은자의 나라 코리아를 썼던 윌리엄 그리피스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조선 사람들은 빚을 크게 지거나 쫓기는 몸이 되면 을에 자기 옷을 벗어다가 찢고 나뭇가지에 걸어두고는 호랑이한테 물려 죽은 양 헛소문을 내고 숨어버리는 일이 많다. 다만 그리피스는 한 번도 조선에 와본 적이 없어. 일본에서 주워들은 얘기로만 책을 썼으니 이 점은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당시 선교사들이 쓴 글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다. 마부를 데리고 다녔는데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가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마부가 정신없이 뛰기 시작해서 물었다. Why? 시방 해 떨어져서 호랭이 나온단게요. 그랬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무서운 호랑이가 서식하고 있어서 사람들의 일상을 속박하고 있었다. 아래는 1909년 프랑스 신문에 실린 코리아의 호환도이다. 2마리 호랑이가 집안에 침입해서 사람을 해치는 장면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서양인들에게 코리아는 이토록 어마무시한 나라였고 그림이 주는 극적인 효과로 은자의 나라 코리아를 알리는데 크게 한몫한다. 그런데 당시 서양인들이 코리아의 호랑이에 유독 놀라는 이유가 있었다. 동양 삼국 중 조선에서만 호환의 피해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평야가 발달한 중국과 섬으로 고립된 일본에서는 호랑이가 살기 어려웠지만 산이 많은 한반도는 호랑이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다 보니 조선왕조실록으로 본 호환의 피해. 조선시대 호환의 피해는 실록을 통해서도 생생히 접할 수 있다. 4, 5년에 한 번꼴로 총 100회 이상 호랑이의 출몰과 호환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중 몇 개를 줄여보면 이렇다. 1. 1402년 5월의 기사.
전하, 전국적으로 호랑이로 인한 피해가 많사온데 최근 경상도에서 석 달 동안 수백 명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다고 합니다. 태종, 어허, 큰일이로다. 가뜩이나 조선은 수로가 발달되었으나 육로가 불편한데 호랑이마저 횡행하고 있사오니 어찌 백성들이 밭을 갈고 김을 맬 수 있겠사옵니까? 당장 관찰사들에게 일러 관할구역에 호랑이를 소탕하도록 하라. 앞으로 한 사람이라도 호랑이에게 상하는 자가 있으면 해당 관찰사에게 죄를 물을 테니 그리 일러라. 1467년 11월 기사. 제구가 작은 환관 박존수는 평소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다녔다. 호랑이놈 나한테 걸려봐 한 주먹에 처리해주지. 그런데 궁궐 후원에 정말로 호랑이가 나타났다. 세조, 잘됐구나. 박존수 걔 있느냐? 예이. 바로 내가 호랑이를 잡을 때이다. 평소에 늘 그랬지. 이 얼마나 좋은 기회냐. 그러자 박존수는 사색이 되어 말한다. 전하, 사실 제가 말은 그렇게 쓰나 맨손으로는 무리 없고 장창 하나와 대검 한 자루를 주시옵고 사람 한 명만 붙여주면 제가 잡아보겠습니다. 그래, 그럼 사람 하나 붙여줄 테니까 함 해봐라. 하지만 그렇게 보내는 모습이 하도 처량하여 세조는 붙잡고 웃었다. 하하하, 그만둬라. 박전수, 점점점. 3. 1607년 7월의 기사. 삼국사기에 보면 통일신라 헌강왕 때부터 호랑이의 궁궐 침입이 기록될 정도로 우리나라는 호환의 역사가 깊다. 그 중에서도 조선시대 궁궐은 한양 인왕산 자락 밑에 위치한 까닭에 어느 왕조들보다도 호랑이의 출몰이 많았던 모양이다. (1604년경) 호랑이가 창덕궁에 출몰해 사람을 해쳐 선조는 포획령을 내렸는데 다시 3년 만에 창덕궁에서 호랑이가 출몰한 일이 있었다. 전하, 창덕궁에서 또 호랑이가 출몰했사옵니다. 이번에는 창덕궁 후원 숲에서 어미가 새끼를 쳐서 한두 마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선조, 이런, 당장 병사들을 풀어 발자국을 추적해 모두 없애도록 하라. 하오나 지금처럼 초목이 무성한 때에는 추적하기가 쉽지 않사옵니다. 어찌 그런 말로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가. 짐승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판국에 왜구와 오랑캐에게 어찌 맞서겠단 말인가. 옛말에도 호랑이 새끼를 기르면 우환이 생긴다고 했으니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병조로 하여금 군사를 많이 풀어서 반드시 잡도록 해라. 4. 1638년 2월의 기사. 전하, 의주에 호랑이가 떼를 지어 성벽을 타고 넘어와 시내를 활보하며 사람들과 가축을 해쳤다고 합니다. 인조, 무엇이? 성벽을 넘어? 원래 호랑이는 단독 생활을 하는데 이처럼 무리를 지어 도시 안에까지 활개를 치고 다녔다니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5. 1701년 12월의 기사. 17세기 당시 세계는 소빙하기 시기로 지금보다 평균 기온이 2도 정도 낮았을 때였다. 중국에서는 광동성에 눈이 내리고 양자강이 얼어붙고 조선에서는 9월부터 서리가 내리던 그런 시기로 특히 1696년부터 3년간 지속되었던 대기근 동안에 무려 140만 명이나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다. 을병 대기근은 1695년부터 99년까지 있었다. 그런데 기근이 들면 식물이 말라 죽어 초식동물이 사라지기 때문에 호랑이도 덩달아 힘겨워져 호환의 피해가 많아지게 된다. 1697년 4월의 기사를 보면 이렇다. 조선 팔도가 모두 대단히 가물고 바람, 우박, 서리, 눈, 벌레 등의 재해가 곳곳마다 참혹한데
포악한 호랑이마저 횡행하여 사람을 잡아먹으므로 사람들은 감히 혼자서 다니지 못한다. 그리고 이듬해 8월의 기사는 이렇다. 근자에는 배고픈 호랑이가 도성 밖 촌가에까지 출몰하여 울타리를 넘어 사람들을 해치고 있다. 1701년에는 이런 장계를 받기까지 한다. 전하, 강원도 낭천영에서 호환이 발생해 12명이나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숙종, 헐, 강원도에서는 왜 이리 피해가 잦은고? 맞사옵니다. 강원도 한도에서만 최근 6에서 7년 동안 호환을 당한 수가 300명을 넘사오니 참으로 이례적인 일이옵니다. 90년대 비디오에 나왔던 것처럼 호환 마마는 정말로 무서운 시절이었다.